자, 우리 전국에 있는 예비 중일 친구들 다 모이셨나요?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중학 프리미엄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수고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되시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미리 쌤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 내용 가지고 쌤이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이 보다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친구가요, 지금 모든 과목을 혼자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입학 후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쌤의 대답, 여러분들 영어 공부 학원 다니지 않고 자기 혼자 인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 아실 거예요. 혼자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하려면, 그렇지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날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 계획을 정확하게 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이게 더 중요하지만 중학교 때 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 공부량이 무지하게 많아진다는 거죠. 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쌤,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거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년별로 나와주는 새로운 단어의 숫자가 초등학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240개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260개를 이제 교육부가 새로운 단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되는 건데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는 새로운 단어의 숫자가 750개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년 동안에 공부했던 거 합치게 되면 500개죠. 4년 동안 공부했던 거야. 그런데 중학교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배우게 될, 암기해야 되는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750개. 딱 계산 빠른 친구들은 1.5배라는 거 금방 계산이 되죠. 훨씬 더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쌤이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새로운 단어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어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단어 수거만 공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는 언어이다 보니까 각 파트를 균형 있게 꼼꼼하게 또 열심히 공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문법도 있고요, 독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도 해줘야 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단어 수거, 어휘, 그리고 말하기 듣기, 여러분들 여전히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쌤, 영어는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요? 이렇게 짜증내는 친구들, 여러분들 이게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외국인이 우리한테 찾아와 갖고 한국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글도 읽어봐야 되는 거고, 한번 또 문장도 써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단어 수고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듣기 말하기도 언어를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를 새롭게 공부하려고 보면, 잘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쌤, 영어가요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사실은 질문 내용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영어의 각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쌤이 그래서 각 파트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는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을 잘 이용해 주셔야 돼요. 쌤이 좀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질문 내용과 연관해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영어에 여러 파트가 있잖아. 근데 그 여러 파트 가운데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어느 정도 끝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방학을 이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학년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법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모든 문법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이러이러한 문법 내용이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문법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 중요한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방학 때만 문법을 공부하고요, 학기 중에는 그럼 문법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일단은 방학 동안에 그 학년에 해당되는 핵심 문법 내용, 중요 문법을 정리하잖아. 그런 다음에 이게 한 번 공부한다고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까먹는 경우가 있겠죠. 괜찮은 분들, 학기 중에 반복적으로 내가 잊어버린 부분만, 까먹었던 부분만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핵심 문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마다 시험 그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중간, 기말 우리 시험에 2과 정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 단원의 핵심 문법 내용이 2개, 많으면 3개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선생님 좀 전에 이제 2단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각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핵심 문법은 4개에서 많게 되면 6개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학을 이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전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핵심 문법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하되 학기 중에는 시험 전에 여러분들 그 단원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핵심 문법 내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법에다가 쓰기를 같이 적어놨잖아. 이게 문법이 여러분들 문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장을 쓰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2번째 질문 내용과 연관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 문법 내용을 가지고 자 문장을 쓰는 데까지 도전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우리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문법도 중요하지만 알고 계시죠? 독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독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뭐예요? 그래. 우리가 학교를 딱 이제 가게 되면 학교별로 우리 교과서를 받게 되거든요. 교과서 보게 되면 단원별로 또 본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 내용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본문은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독해 지문이 되는 거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글을 만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교 독해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충 이랑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로 이 문장이 이런 의미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야.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독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글의 내용을 딱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글의 내용 자체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먼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연습을 또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좁게는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얘기는 글이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독해 공부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가시게 되면 다양한 독해 문제를 시험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험에 나와주는 우리 독해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문제집을 자기의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하셔갖고 다양한 글을 만나 보시고 문제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 유형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또 익혀주는 연습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1 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독해에서는 그렇죠.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쌤이 또 3번째 질문 내용과 연관해갖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어떻게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꾸준함이 필요한 파트가 있죠. 바로 어휘입니다. 단어 수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꾸준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좀 전에 독해 공부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교과서 본문 외에도 다양한 글을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문장 가운데 내가 몰랐던 단어 수거가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몇 개를 딱 지정해 주셔갖고 단어 쓰고 꾸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느냐, 이게 그 언어를 얼마나 성실히 공부하고 있느냐, 이거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단어 수거를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되나요? 많은 친구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사람마다 이게 암기력이 다르고 언어 수준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쌤이 딱 이게 몇 개다라고 지정해 줄 수는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러면 몇 개를 정할지 좀 애매하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이제 근처에 보면 서점들 여러 개가 있잖아. 한번 가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암기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책,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셔갖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 단어, 일일에 따른 그 단어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꾸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 수거를 공부할 때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단어 수거 암기, 어휘 암기라고 생각하면 철자 외우고 그 다음에 의미 외우고 이거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걸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단어 수거가 예문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어 수거를 그냥 따로 혼자 사용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만들어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는 어휘책, 날마다 공부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그런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에 예문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실제적인 단어의 쓰임들, 여러분들 어휘 그 단어 수거의 쓰임을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사실은 시험에서 우리가 문법과 독해의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문법과 독해가 더 중요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와 듣기도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시도교육청 주관 듣기평가 1년에 2번 여러분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듣기평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이 듣기평가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듣기도 말하기와 함께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대비할 것인가 궁금하잖아. 여러분들 최근에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쌤이 부탁을 드릴게요. 쌤, 기출문제 어디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EBS 중학 사이트에 접속해서 쌤의 강의를 보고 계신 거죠? 그 중학 사이트 주소에다가 뒤에 잉글리시만 소문자로 쳐주시게 되면 바로 듣기평가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지금 3년 동안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해설과 정답까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듣기평가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주는 거구나.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듣기 연습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평가, 듣기를 공부할 때 일단 문제를 푸는 거잖아. 지문 내용이 나와주죠. 대화 내용이 나와주죠. 그러면 대화가 어떤 문장은 들리는데 어떤 문장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대본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냐? 안 들리는 부분 반복적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문장, 이 부분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야, 알고 있는 표현이야. 근데 어떤 발음하는 법칙, 발음을 또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발음을 익히는 거고 발음 법칙들도 당연히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몰랐던 단어야, 몰랐던 표현이야.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럴 때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그렇죠? 자기 표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가 듣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이유가,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따라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서 표현들도 익혀두시고 새로 나온 또 단어들도 암기해 주시고, 우리 회화체에 이제 대화 지문들이 많이 듣기 문제로 나와주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 정도의 문제를 풀면서 거기 나와 있는 대화는 내가 외워서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독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다양한 유형,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독해 문제가 나와주는 유형들을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도요,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를 딱 풀어보시게 되면, 아, 기출문제가 듣기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와주고, 아, 이런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뭐, 아, 뒷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형별 문제를 공략하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어휘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어휘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쌤이 사이트 주소 알려드렸잖아요. 쌤이 또 직접 휴대폰으로 한번 해봤거든.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등하교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거 좋아요. 쌤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노래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노래 뭐 한 세 곡 듣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사이트 접속하셔갖고 듣기평가에 나와 있는 하나의 대화 정도만, 하나의 문제 정도만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노력이 쌓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는 야, 내가 듣기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됐구나. 말하기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됐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라는 거는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는 더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중학교 입학 전에 겨울방학에 영어 공부 이거 하나는 끝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파트일까요? 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쌤이 지금 얘기했던 영어에 여러 개의 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자, 우리 방학을 이용해서 좀 끝내줄 수 있는 파트는 그래요. 문법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학 이용해요. 그럼들 학년별로 다뤄지는 핵심 문법을 쭉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문법을 처음 공부한다 이런 친구들 손 들어 보실래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법 용어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들어보셨지요? 주어, 목적어, 보어, 뭐 형용사, 부사, 구, 절 막 이런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문법 용어가 중학교 때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문법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간단한 그런 문법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어려워요, 문법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 학생들이 이 문법 용어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 용어 자체가 이게 어렵다 보니까 문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갖고 그래요 기본적인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다뤄지는 문법 용어들을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할 때는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자라는 일종의 약속이죠. 핵심 개념이라는 거. 그 핵심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각 그 문법별로 다뤄지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중요한 문법 개념이 뭐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쓰자라는 약속이구나. 이거를 그 해당되는 문법 내용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 그걸 한번 이제 그 다음에는 예문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문에 적용한 다음에는 그래요. 문제를 또 그 문법 문제와 연관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법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문법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진행 시제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어떤 문법책이든 1학년 문법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재는요. 현재 진행 시제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 선생님이 핵심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문법 용어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먼저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제가 뭐냐라는 것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어는 여러분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줘 갖고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게 또 가능해요. 동사가 정말 중요한데 뭐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가 형태를 변형시켜주면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게 우리 문법
용어로는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동사의 형태와 연관된 문법 내용이라는 거야. 그리고 뭔가 어떤 시간을 표현해 준다는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 현재 진행이니까 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건가 보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니? 이게 동사의 형태를 통해 표현해 주는 거라며.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는 동사 형태가 어떤 거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현재 진행 시제는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주어에 맞게 비동사 am이나 is나 are를 써주고요. 뒤에 나오는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줘갖고 우리말로 뭐하고 있다, 뭐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현재 진행 시제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핵심 개념이 파악이 됐잖아. 그러면 이런 개념이 예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재를 선택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진행 시대에 해당되는 예문을 핵심 개념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예문을 보는 거야. 교재에 나온 예문이 예를 들면 I am watching TV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아, I니까 M이 왔고 watch에다가 ING 붙여갖고 나는 보고 있다,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를? TV를.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문 본 다음에는 그렇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문법 공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쌤이 아까 각 파트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그렇죠. 문법을 뭐랑 엮었니? 쓰기랑 엮어갖고 쌤이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는 문장을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장을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도 많은데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는 거야. 여기는 내가 TV를 보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가 사용된 예문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의 문장을 내가 한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을 알아. 뭐야? listen to music이죠. 근데 이거를 현재 진행 시제로 자, 남동생이 음악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여러분들 현재 진행 시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남동생, 나의 남동생, my brother. 그러면 비동사는 그렇죠, is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listen에다가 ing 붙여갖고 자, my brother is listening to music. 나의 남동생이 음악을 듣고 있다. 내가 공부했던 문법 내용, 현재 진행 시제가 그냥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게 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쓰기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여러분들 쓰기와 반드시 연결시켜 줘갖고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쓰기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또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기왕이면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서 그날 공부했던 문법 개념이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문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 문법은 혼자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 강좌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중학교 문법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쌤, 저는 문법 용어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문법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들도 문법 용어들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2022년 개정판 3800제 1학년 쌤의 강좌를 추천드리고요. 쌤, 저는요 문법 용어는 이미 좀 정리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비동사의 형태 이런 거 알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정주의 영문법 3800제 2학년 쌤이 지금 사실은 열심히 한강 정말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촬영하고 있는 그런 강좌인데요. 이 강좌 안에 여러분들 사실은 1학년 문법 내용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2학년 때 공부하는 핵심 문법 내용 당연히 들어가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1학년 문법 내용, 중학교 문법 내용을 좀 공부를 했고 문법 용어도 정리가 됐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좌를 또 추천해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영문법이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 들었는데 또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수능 한번 문제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독해 지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독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대비해서는 중등 문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독해를 훨씬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이런 질문 남겨준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에요. 쌤이 좀 전에 문법이 쓰기랑 연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쓰기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해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다뤄주는 핵심 문법 내용 쌤이 그렇죠. 방학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학기 중에는 시험 전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핵심 문법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독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죠. 교과서 본문 외에도
꾸준히 여러분들 방학 때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문제집 하나 여러분들 선택해 주셔갖고 다양한 글을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중학 독해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주면서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쌤이 아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문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동사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또 이게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기초적인 단계가 우리가 중학 독해 첫 단계는 바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쌤이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합니다. 뭐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 한번 이 문장 보실래요? The boys and the park look happy. 일단 문장을 딱 보시게 되면 이게 주어랑 동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가요? 그렇죠. 그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럼 중간에 나와주는 in the park는 뭐냐? 꾸며주는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 남자 아이들인데 어떤 남자 아이들이에요? 공원에 있는 그 남자 아이들이 look happy. 동사는 look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되시나요? 물론 뭐 중1 과정 공부한 친구들 쉽게 해석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직 중학교 독해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다. 왜냐면 look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happy는 뭐예요? 행복한. 그럼 뭐야? 보다 행복한. 우리말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쌤이 아까 동사의 쓰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look이 내가 알고 있던 의미는 보다였는데 이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했더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look 다음에 뭐가 왔니? happy,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이렇게 뭐뭐한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단어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는 우리말 해석하는 방법이 이때 look은 보이다의 의미야.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야. 그리고 이 형용사는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look happy가 어떻게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게 보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 뭐예요? 공원에 있는 그 남자애들은 look happy.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look의 의미가 아니라 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는 거예요? 뒤에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런 거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문법과도 연관된 부분이고요. 또 당연히 독해랑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파악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 독해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조동사 정확하게 찰 줄 알아야 되고요. 동사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독해 공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충분하게 된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중학 독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Junior Reading Tutor. 너무나 유명한 교재죠. 쌤이 사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쌤이 학교 다닐 때도 쌤이 직접적으로 이제 봤던 그런 교재이기도 한데 쌤이 지금 가르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거니. 진짜 오래된 너무나 유명한 교재인 Junior Reading Tutor 레벨 1이 이런 식으로 중학 독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강좌이니까 또 이 강좌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 3가지 질문 내용을 위주로 쌤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마 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입학, 중학교에서 생활이 여러분들 처음이잖아.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일, 재밌는 일이 많을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EBS 중학 프리미엄에 정말 훌륭하신 쌤들이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공부는 걱정하지 마시고 중학교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쌤들과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쌤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쌤이 오늘은 이제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수학도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한 친구 많을 거야. 자, 수학 무엇이든 물어봐. 우리 4강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쌤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또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좋은 강좌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른 강좌에서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